일단 우리는 그 유리식이라는 놈에서 찾아줘야 되는 게 뭐냐면 얘는요 무조건 비율이에요. 뭐라고요? 비율. 이해하셨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 x분의 y라고 있다면 이 친구는 예를 들어 이게 2분의 3이라고 친다고 해보죠. 그러면 x가 2고 y가 3인가요? 맞나요? x가 2고 y가 3이에요? 아니죠. 뭐도 돼요. 4하고 6도 됩니다. 또 뭐하고 뭐도 돼요? 6하고 9도 되죠. 아, 우리는 유리수가 이제 뭐다라는 걸 알아요. 비율이다라는 걸 알아요. 오케이? 유리수는 유리식이라고 해도 걔는 뭘 나타내는 거예요? 비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얘랑 똑같은 게 얘입니다. 이렇게.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의 비율과 동일하다고. 괜찮아요? 뭔 말인지 이해했나요? 똑같이 이렇게 해도 된다고요. 말 이해해요? 여기까지 못 알아듣는 적 있어요? 하나도 없죠. 그럼 자, 좀만 더 생각해 볼게요. 이거 좀만 더 생각해 봅시다. 오케이? 우리는 이제 유리식이라고 한다면 얘는 그냥 기본 베이스가 뭐다예요? 비율을 나타내는 식이고 동시에 오케이? 하나만 더 추가를 하면 끝나요. 그게 뭐냐면 당연히 이제 앞으로 엄청 많이 배울 거긴 해요. 뭐냐면 이런 걸 말합니다. 이건 그냥 유리식에 7을 더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얘를 어떻게 쓰게 될 거냐면 통분이라는 걸 하지 않겠어요? 맞아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생기죠. 얘가 어떻게 되죠? 14니까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한 번만 물어보죠. 얘가 보기가 어때요? 제가 보기가 편합니까? 이 식이 보기가 편해요? 아니죠. 이게 월등히 보기 편하죠. 어느 때 항상 보기가 편하냐면 분모가 분자보다 차수가 더 커야 돼요. 이렇게 돼 있으면 약간 불안정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됐습니까? 됐어요? 못 알아듣겠는 거 있나요? 여기까지? 없죠? 됐습니까? 이제 해볼게요. 됐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이제 우리는 뭐를 생각할 거냐면 여기서 이제 뭐를 생각할 거냐면 이렇게 안정적인 식으로 표현을 하고 싶은데 되게 껄끄러운 친구들도 나타날 겁니다. 그게 누군지 한번 볼게요. 오케이? 분명히 이렇게 본 적 있죠. 얘는 되게 안정적이긴 한데 어때요? 분모가 2차식이면 구분하기가 어때요? 쉽지 않죠? 됐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쉬워요? 우리가 부분분수라는 공식을 배우게 됩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이해하나요? 괜찮아요? 뭔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럼 이 공식이 왜 나오는지를 외우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왜 나오는지도 알아야 해요. 우리 여기서 써보면 여기 공식을 앞에 써보면 되는 건데 항상 B가 A보다 더 큰 걸로 써야 보기가 편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생긴 놈을 통분해서 쓰잖아요. 그럼 맞춰준다고 생각하세요. 둘을. 어떻게 되죠? 이겁니다. 통분한 거. 여기까지 됩니까? 얘가 얼마여야 해요? 0이어야 되죠. 왜요? 여기에는 누가 없어요? x가 없으니까. 맞아요? 2a 플러스 b가 누구여야 하죠? 아래에서 위에 걸 빼볼래요? a는 0이죠. 1이에요. 미안해요. 1이죠. 진짜 미안해요. 알겠죠? 진짜 미안합니다. 아래에서 위에 걸 빼면 뭐 나오죠? a는 1 나오죠. 그럼 b는 뭐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1 나와야 말이 맞는 얘기겠죠. 됐습니까? a가 얼마예요? b는 얼마예요? 그러면 공식상 어때요? 가능하죠. 이걸 부분분수라는 건 사실은 뭐다? 통분이다 라는 걸 찾아내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렵나요? 안 어렵죠? 됐습니까? 오케이? 네. 끝났죠 여기?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가비리라고 있는데 이거는 오케이? 그냥 어떤 의미인지만 설명하고 넘어갈 거예요. 근데 그 가비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지 보여드릴게요. 가비리가 뭔지. 알겠죠? 근데 가비리라는 건 교육과정에서 빠졌거든요 사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가비리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마 학교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이거죠. 여기서의 포인트는 얘예요. 는이 2개 있는 상태에서 오케이? 무조건 는 K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사실 배우는 의미예요. A분의 B가 뭐예요? K죠. C분의 D가 뭐예요? K죠. 2분의 F가 뭐예요? K죠. 맞습니까? B는 뭐예요? 됐습니까? D는 뭐죠? F는 뭐죠? 이거죠. 어렵나요? 괜찮아요? 그러면 봐봅시다. 여기까지 다 괜찮죠? 집어넣어봐요. 맞죠? 됐죠? 오케이? 그럼 봐봐. 되게 신기한 거 보여줄게요. 이거 는 K는 걸 쓴다라는 건 이제 이해했잖아요. 얘가 이게 돼요. 되게 신기하죠? 왜 그런지 봐봐요. B 대신에 뭐 넣어요? D 대신에 뭐 넣어요? F 대신에 뭐 넣어요? 어때요? 이게 성립해요. 이게 가비의 일이라는 건데 사실 얘를 외울 필요는 없고요. 오케이?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는이 모이면 뭐 한다? K를 쓴다는 거죠. 말 아닙니까? 말 이해합니까? 어려운 거 있나요? 오케이? 됐습니까? 이해해요? 그럼 계속 볼까요? 해도 돼요? 실제로 문제를 잠깐만 볼게요. 6번을 잠깐만 봐보면 이거는 그냥 인수분해를 해내는 건 조립제법이긴 한데 기억해줘야 될 건 이해하시죠? 오케이? 한번 보겠습니다. 봐보시죠. 얘요.
이거죠. 됐습니까? 개수의 총합이 얼마예요? 0이니까 1이 되겠죠. 됐어요? 얘는 또 이거는 얼마가 돼요? 됐습니까? 어렵나요? 하면 안 어렵죠. 여기까지 끝났죠? 이해해요? 그럼 다시 써보면 이게 될 거고 끝? 진짜 별거 없죠. 분수식 정리하는 거 별거 없죠. 괜찮아요? 여기는 괜찮고요. 이제 뭔 말인지는 알겠죠? 이제 잠깐만요. 유리식에서 나왔을 때 문제에 나왔을 때 오케이? 그 형태를 좀 보여주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12번 있죠? 12번 이게 뭐냐면 오일러 식입니다. 뭐라고요? 오일러의 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오일러의 유난식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괜찮아요. 결론은 뭐냐? 이거 시험에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여기가 A, B, C만 있는 게 아니고요. A제곱, B제곱, C제곱이 바로 뒤에 있으니까 해보면 돼요. 얘 봐볼게요. 세 개를 다 평균할 거예요. 오케이? 근데 약간은 안 맞지만 이거죠. 잘 안 맞아요. 누가 안 맞아요, 얘는? A-B가 안 맞죠. 그러니까 얘를 강제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C-A는 맞고요. 분모에 누가 강제로 더해서 곱해진 꼴이에요. B-C가 곱해진 꼴이죠. 이렇게요. 어렵나요? 괜찮죠? A-B 있고 이게 좀 아쉽죠. 이렇게 일부러 맞추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거 마이너스 위로 올린 거예요, 쌤이. 그럼 얘는 누가 없어요? C-A가 없죠. 맞습니까? 얘는요? C-A가 이상하죠. 됐나요? B-C는 맞고 누가 없어요? A-B가 없네요. 그럼 얘만 해주면 끝나죠. 됐습니까? 그럼 세 개가 뭐예요? 다 똑같이 통분이 된 거죠. 이제 위에는 누가 남는지 한번 봐봐봐요. 이거 하나, 그 다음 누구죠? 이거 하나, 또 누구죠? 이거 하나죠. 됐습니까? 그럼 위에 걸 다 정리해 볼게요, 이제. 마이너스 AB 플러스 AC 마이너스 BC 플러스 AB 마이너스 AC 플러스 BC니까 이렇게 지워지겠죠. 얘도 이렇게 지워지죠. 얘도 이렇게 지워지죠. 얼마만 남아요? 오케이. 근데 이거 계산하는 방법 꼭 알아야 해요. 이거 제곱이 있을 때도 한번 해보시면요. 이게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가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야 해요. 그 문제가 바로 다음 문제입니다. 13번 문제가 바로 그거거든요. 아니 이거는 일단 집에 가서 해보라고. 그러니까 정리식을 정리하는 걸 해보셔야 해요. 꼭 이렇게 A, B, B, C, C, A 이렇게 보기 좋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말 이해합니까? 오케이. 그럼 보죠. 봐봅시다. 어떻게 되냐? 다시 앞쪽으로 와서 유리식을 먼저 공부를 할게요. 알겠나요? 됐어요?
이해해요? 자,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가 이런 기본 그래프라고 하거든요. 근데 K가 이제 양수인 상태 누구요? 1이나 2 같은 애들 말하는 말 이해합니까? 이렇게 생겨요. 어떻게 확인하냐면 실제 숫자를 넣어보세요. 1 넣어보면 1 나오고 2 넣어보면 2분의 1 나오고 3 넣어보면 3분의 1 나오고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고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고 마이너스 3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 나오죠. 우리 얘를 뭐라고 읽어요? 점근선이라고 읽죠. 점근선의 정의가 혹시 뭔지 아세요? 끊임없이 다가가지만 이게 나중에 수학 때도 나와요. 니네는 무조건 원때 나와요. 끊임없이 다가가지만 뭐 하지 않는다고? 만나지 않는 걸 점근선이라고 합니다. x가 0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숫자가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말 이해해요? 어렵나요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할 만하죠? 됐나요? 네. 그러면 보죠. 이거 평행 이동한 것도 한 번만 볼게요. 이제 다 왔어요. 요거까지만 하고 나면 큰 틀은 다 끝나고 이제 성질 몇 개만 더 찝으면 돼요. 봐봐요. 이 상황에서 오케이? K가 양수인 상황, 음수인 상황은 이렇게 된다는 걸 한 번만 더 표현을 해주긴 할게요. 됐습니까? 점근선의 식이 어떻게 되죠? 이거죠. 됐습니까? 이해해요? 근데 왜 x는 분모가 분수에서 분모가 0인 건 정의하지 않아요. 그건 없다라고 치는 겁니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x는 0인 건 어디예요? 얘가 다 y를 신경 쓰지 않는 파트이죠. 맞나요? 얘는 뭐죠? y는 0이라는 거예요. 말 이해합니까? 되었나요? 오케이? 그럼 요 둘을 가지고 됐나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분명히 점근선이 존재하는 상황이고, 자, 여기다가 K에다가 3 넣어볼래? X에다가 3 넣어볼래요? 그럼 여기서는 지금 그냥 3분의 K죠. X에다가 마이너스 3 넣어볼까요? 그럼 얘 뭐 나와요? 둘이서 뭐만 달라요? 부호만 다르죠. 그럼 얘를 우리 뭐라고 읽어주냐면 서로 다른 부호의 X를 두 개를 넣었을 때 3하고 마이너스 3 같은 걸 넣었을 때 뭐만 달라요? 부호만 다르면 우리는 얘를 원점 대칭함수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즉 그걸 우리는 수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얘랑 뭐만 다르기로 했어요? 부호만 나누기로 했죠. 어려워요? 이해합니까? 됐나요? 오케이? 그럼 얘를 잠깐 볼게요. 얘를 잠깐 봐보죠. 이걸 원점 대칭함수라고 하고요. 얘는요 원점에 대한 대칭이 되는 거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우리 y는 x에 대한 대칭을 하면 x랑 y가 위치를 바뀐다고 한들 원래 거랑 똑같이 만들어지겠죠. 정리해보면 두 번째, y는 x에 대한 대칭 함수예요. 알겠어요? 세 번째, y는 마이너스 x를 그려볼게요. 됐습니까? 이거에 대한 뭐예요? 됐어요? 어렵나요? 이해합니까?
되었어요? 자, 계속 해도 돼요. 할게요. 말 이해하죠? 여기까지 다. 그러면 이걸 기본으로 얘 봐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한 거죠? P만큼 이동한 거고 Y축으로 뭐죠? Q만큼 이동한 거죠. 되었나요? 그럼 이 식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이런 그래프, 흰색 그래프를 먼저 할게요. 노란색 그래프는 K가 음수다라는 얘기예요. 얘도 그냥 그대로 다 움직이면 되죠. 맞아? Y는 X도 똑같이 P만큼 Q만큼 움직이면 되고 Y는 마이너스 X도 뭐예요? P만큼 Q만큼 똑같이 움직이면 되고 1.0,0도 똑같이 움직이면 되겠죠. 많이 이해해요? 자, 잘 봐봐요. 얘는 그러면 대칭점이 몇 콤마 몇으로 바뀌어요? P, Q로 바뀌는 건 이해하죠. 그리고 Y는 X-P 플러스 Q로 바뀌는 것도 이해하니까 대칭선이 바뀌는 것도 이해해요. 똑같이 얘도 어떻게 돼요? 이동하는 걸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렵나요? 안 어렵죠? 말 이해해요? 오케이. 그러면 점근선도 T만큼 양수이면 오른쪽으로 음수이면 왼쪽이죠. 또 Y축 점근선도 이렇게 생기겠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겁니다. 어려운 거 있나요? 없어요? 끝난 거 이해해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여기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됐습니까? 얘 점은 P, Q고 이 점을 지나가는 식이 되면 되는 거죠. Y는 만약에 X-P 플러스 Q라고 하면 되는 거고, 그쵸? 그리고 이렇게 생긴 것도 Y는 마이너스 X-P의 Q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겠죠. 말 이해해요? 자, 봐봐요. 신기한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를 지어줄게요. 대칭점이, 오케이? 우리가 여기서 보면 원점에 대한 대칭인 거잖아요. Y는 X에 대한 대칭이기도 하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이기도 하고 0,0에 대한 대칭이기도 하죠. 그러면 이 대칭점이 오케이? 어디로 가면 되는 거죠? P, Q로 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만약에 Y는 X 위에 그대로 놓여있다고 쳐봐요. Y는 X 위에 예를 들어 이게 2,2, 3,3, 5,5 이런 애들을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하게 돼서 그게 제자리로 있는 거라면 얘는 접어봤자 그냥 그대로 아닌가요? 그쵸? 근데 우리요 앞에서 Y는 X에 대한 대칭함수라고 한다는 거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을 시키면 뭐가 나오죠? 원래는 역함수가 나오죠. 근데 대칭함수라는 건 Y는 X를 접어도 원래 모양이랑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조건에서 얘는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어떻게 생겼다예요? 오케이, 끝이죠. 어렵나요? 하나도 안 어렵죠. 말 이해해요? 여기까지? 끝이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얘가 평행 이동을 한 거긴 한데 맞나요? 이게 원래 역함수랑 원래 함수랑 똑같으려면 이 P, Q가 즉 대칭점이 그대로 Y는 X 위에 있으면 된다라는 이 얘기겠죠. 자, 두 번째, 항상 이렇게 보기 좋게만 주지 않아요. 오케이? 얘 잘 봐요. K 그냥 그대로고요. 맞습니까? 이거죠. 얘 뭐 나와요, 그래서? 이거죠. 말 이해합니까? 됐습니까? 자, 잘 봐봐요. 분명히 분모 X축으로 평행 이동한 형태를
주어지고 있는 거죠. 맞아요? 원래 Q가 뭐였어? Y축에 대한 이동 말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알아듣겠습니까? 어렵나요 이게? 안 어렵나요? 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누구를 찾아낼 수는 없냐면, 오케이? 이렇게 주어진 식에서 누구를 찾아내기는 힘드냐면 이 K가 누구인지 찾아내기는 힘들어요. 정리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근데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는지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는지가 한눈에 보이죠. 그래서 이걸 X 점근선을 표현하는 게 X는 T, Y 점근선을 표현하는 게 Y는 Q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말 이해하나요? 이런 형태는 평행 이동한 형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어렵나요? 여기? 할만하죠? 됐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제 문제를 통해서 익숙해지는 거에 주력을 좀 할게요. 알겠습니까? 자, 일단 분수식의 유리식을 다루는 연습도 좀 할 거고요. 됐습니까? 17번 먼저 한번 해볼래요? 해보세요. 여기 뭐하니? 자, 해볼게요. 포인트를 말해주고 싶어요. 이게 무슨 의미로 여기 들어있는 거냐면, 아까 전에 쌤이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이걸 우리 뭐라고 불러요? 부분분수 공식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근데 이게 왜 이런다라고 했어요? 통분을 통해서 된다라고 한 거죠. 진짜 이거 교과서 문제거든요. 어때요? 부분분수가 왜 나오는지를, 부분분수가 공식이 아니다라는 걸 계속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교수님들이. 됐어요? 통분을 한번 해볼게요. 됐어요? 그럼 얘가 뭐가 생겨요? 여기에? 이게 생기고 이게 생겨요. 맞습니까? 됐습니까? 어때요? 이렇게? 됐나요? 오케이. 되었나요? 그래서 a-b의 x-2a-2b x제곱 마이너스 4고 얘가 얼마예요? 1이어야 해요. 이해합니까? 얘가 얼마여야 해요? 6이어야 해요. 자, a-b가 1이고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가 6이어야 하고요.